Oh my god, plastered. Hello everyone, 스포맨의 원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페도라를 눌러쓴 채 등장했던 그 남자. Wherever I go, the wind follows. And the wind, it smells like rain. 라며 독특한 매력을 뽐냈던 스파이더맨 누아르 말입니다. 그 전설적인 캐릭터가 그것도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니콜라스 케이지 본인이 직접 수트를 입고 실사화로 돌아옵니다. 제목은 심플하게 스파이더 누아르. 오는 2026년 5월 27일 공개 예정입니다.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프라임 비디오가 작정하고 내놓은 이 시리즈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드라마 흑백 버전과 컬러 버전 두 가지로 동시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굳이 두 가지 버전을 내놓는 걸까요? 그리고 이 우울한 1930년대 뉴욕에는 어떤 빌런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오늘 저 원더가 스파이더 누아르의 모든 것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933년 뉴욕으로 떠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바로 이례적인 동시 공개 전략입니다. 보통 흑백 영화는 매드맥스 퓨리로드나 기생충처럼 컬러판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감독판 개념으로 흑백판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스파이더 누아르는 론칭부터 두 버전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데드라인과 버라이어티의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제작진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오리지널리티의 존중입니다. 원작 코믹스와 애니메이션 속 스파이더맨 누아르는 태생이 흑백입니다. 그림자와 빛의 대비, 소위 키아로스쿠로 기법이 이 캐릭터의 정체성이죠. 제작진은 팬들이 원하는 그 칙칙하고 거친 누아르 감성을 100% 전달하기 위해 흑백 버전을 메인으로 밀고 싶었을 겁니다. 둘째는 대중성의 확보입니다. 흑백 화면은 일반 대중들에게, 특히 화려한 색감의 히어로물에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 옛날 영화 같다는 반응을 피하고 1930년대 뉴욕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스파이더맨 수트의 질감을 보고 싶은 관객들을 위해 컬러 버전을 함께 내놓는 영리한 전략을 택한 거죠. 공개된 티저 영상을 보면 이 작품이 우리가 알던 마블 영화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은 거칠고 니콜라스 케이지의 내레이션은 마치 험프리 보가트가 주연한 고전 영화처럼 낮고 씁쓸하게 깔리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탐정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기존의 스파이더맨이 친절한 이웃으로서 강도를 잡고 시민을 구했다면 1930년대의 스파이더맨은 살인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마피아의 뒤를 캐고 부패한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사리탐정에 가깝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인터뷰에서 이번 캐릭터 연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험프리 보가트 70%에 벅스버니 30%를 섞으려 했다. 1930년대 하드보일드 탐정물의 대명사인 험프리 보가트의 진지하고 냉소적인 누아르 연기가 베이스에 깔려있지만 액션씬에서는 마치 루니툰 만화 같은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동작들이 튀어나옵니다. 술집에서 갱들을 제압할 때 투박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주먹질, 그리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제스처는 진지함 속에 숨어있는 광기를 유쾌하게 비틀어 보여줍니다. 영상미 또한 압도적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스플릿 다이옵터 기법의 활용입니다. 화면 앞에 니콜라스 케이지와 뒤에 있는 캣 하디에게 동시에 초점을 맞추는 이 고전적인 촬영 기법은 요즘 영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느와르 특유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완벽하게 쓰였습니다. 또한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장면이나 얼굴이 급격하게 클로즈업되는 크래시줌 연출은 다크맨이나 스파이더맨 3부작을 연출한 샘 레이미 감독에 대한 강력한 오마주로 보입니다. 스파이더맨의 근본에 대한 예우를 갖춘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빛과 그림자의 활용이 예술입니다. 헐리우드 고전 느와르 영화를 그대로 복각한 듯한 흑백 콘트라스트 가득한 화면 연출은 이게 바로 진짜 느와르지 라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번 예고편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죠. 우리가 알던 피터 파커가 아니라 벤 나일리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분석해 볼 때 탐정 활동을 위해 자신의 본명인 피터 파커를 숨기고 가명으로 벤 나일리를 쓰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원작의 사진 기자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에는 사립탐정이자 정보원, 밤에는 자경단원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는 이중 생활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힘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쳐있고 알코올에 의존하며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이번 작품을 빌런 맛집이라고 할 만한데요. 메인 빌런은 영화 이니셜인의 벤시의 명배우 브랜던 글리슨이 연기하는 실버메인입니다. 그는 뉴욕 암흑가를 지배하는 마피아 보스입니다. 예고편에서 그의 저택에 걸려있는 거대한 본인의 초상화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1편에 나왔던 노먼 오스본의 저택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는 누군가 실버메인을 암살하려 하고 벤 나일리가 이 암살 시도의 배후를 조사하면서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래인간, 샌드맨도 등장합니다. 배우 잭 휴스턴이 연기하는 플린트 마르코는 실버메인이 고용한 전문 경호원이자 행동대장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사장에서 벤 나일리와 격돌하는 장면은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편속 샌드맨 전투씬이나 영화 다크맨의 공사장 액션을 그대로 오마주한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남자의 모습 보셨나요? 이 남자는 몰튼맨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도 잠깐 등장한 적이 있는 캐릭터죠. 원작에서는 피부가 금속처럼 변하는 설정이지만 여기서는 화염 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마도 실버메인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자객의 가능성이 높으며 벤 나일리가 추적해야 할 미스터리의 열쇠를 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매우 짧게 지나가지만 전기를 다루는 빌런 일렉트로로 추정되는 캐릭터의 뒷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캐릭터는 영화 바빌론의 리준리가 연기하는 캣 하디입니다. 원작의 블랙캣 캐릭터죠. 그녀는 나이트클럽의 매혹적인 라운지 가수로 등장하는데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벤 나일리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여는 인물이자 그를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이는 판무 파탈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그녀가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의 그웬 스테이시의 비극적인 추락을 떠올리게 하며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그 밖에도 스파이더 두얼의 정신세계를 묘사하는 캐릭터들이 보이는데요. 벤 나일리가 환각 속에서 보는 여성을 두고 팬들은 그녀가 죽은 아내 혹은 연인인 메리 제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벤 나일리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의 근원을 상징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장면과 겹쳐 보이는 팔이 여러 개 달린 기괴한 괴물은 누구일까요? 벌처나 닥터 옥토퍼스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이 괴물의 디자인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에 나올 법한 크리처에 가깝습니다. 유력한 가설은 원작 코믹스 스파이더맨 느와르에서 주인공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신비한 존재인 거미신 혹은 실험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변이 될까 두려워하는 벤 나일리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시리즈가 단순한 범죄물을 넘어 사이코 스릴러적인 요소까지 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티저 예고편의 대사들도 작품의 어둡고 냉소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결말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시작부터 얘기해봐. 라는 대사는 전형적인 누아르 영화의 플래시백 기법을 암시합니다. 이미 파국이나 사건이 벌어진 후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가 전개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틱장애, 잡념들, 그리고 충동들, 난 억누를 수 있었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라는 대사는 주인공이 겪는 정신적 불안정과 폭력적 본능을 암시합니다. 그가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힘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스파이더맨의 상징적인 대사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를 완벽하게 비튼 문구입니다.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는 주인공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거나 자신을 더 이상 영웅으로 여기지 않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핵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존재론적 위기지 라는 대사는 벤 나일리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씁쓸하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유니버스 연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이 작품은 소니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 속하지만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U 유니버스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멀티버스라는 설정이 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애니메이션 성우였으니 그 변종이라고 보면 편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위, 스파이더 누아르는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들과는 다릅니다. 아마존 MGM이 제작하는 만큼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기 액션, 누아르 특유의 잔혹한 살인 묘사, 그리고 어른들의 사정이 담긴 대사들까지 루머에 따르면 청소년 관람 불가 혹은 그에 준하는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데어데블이나 퍼니셔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뉴욕, 그 우울하고도 매혹적인 세계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하는 스파이더맨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리즈는 2026년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스파이더 누아르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평, 그리고 흑백과 컬러 중 어떤 버전을 먼저 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스포맨 채널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더였고요. 다음 스포에서 만날게요. 안녕!